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뉴욕 증시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새로 써냈습니다. 개장부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냈고 9,000피 돌파에도 결국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증시를 이끌어갑니다. 국내 증시 지수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의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 오늘 9,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41% 오른 8,98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전반적으로 우세하지만 반도체 투톱,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강한 모습 보입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날 반등했던 바이오 업종부터 2차 전지까지 전 업종에서 하락세에 이어지면서 3.14% 내린 9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미증시의 부진에도 장 초반부터 상승에 성공했고 개장부터 빠르게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9,000피 도선에 계속 나섰고 장중 상승폭을 추가 확대하면서 9,000피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한 뒤 낙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천선을 지속적으로 위협받으면서 현재 시간은 9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시간 개인이 7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시금 매도로 포지션 전환하면서 7천억 넘게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방향성 탐색하다가 현재 시간은 650억가량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동반 팔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400억가량, 기관 같은 경우는 1,500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천억가량 사들이면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사에 10원 넘게 오르며 출발한 원달러 환율입니다. 고환율 부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28% 오르면서 1,5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덱서 MLCC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수요는 계속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AI 인프레용 수요 확대와 함께 AI 서버용 MLCC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급 부담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과 PC에 사용되는 다른 고용량 MLCC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AI 인프라 기반의 MLCC 사이클은 2018년 당시의 사이클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서버용 고용량 고전압 MLCC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까지 동반되고 있기에 과거 대비 더 강한 가격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기가 자동차용 초고용량 MLCC를 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전장용 초고용량 MLCC 시장도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MLCC 관련주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울반도체 같은 경우 무라타와의 공동 작업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13,710원 선 유지해내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22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최대 규모였던 1,030억 원의 3배 수준인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득 대상은 보통주 2천억 원, 1우선주 100억 원, 2우선주 900억 원으로 구성되며 1우선주를 취득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취득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 보통주와 우선주 간 시장 가격 괴리 완화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단순한 주가 방어 차원을 넘어 중장기 주주 환원 기조를 이어가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취득 후 소각 등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 시간 0.4% 내린 5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괴리율 해소를 위한 자산주 취득인 만큼 미래에셋증권 우선주가 강한 모습 보입니다. 모두 12% 넘게 오르면서 16,760원 선, 15,2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 처리 및 타임아운제 도입과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신축 및 증축 전환 시 전력 개통 영향 평가를 면제하는 등 전력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 밖에도 AI 데이터 센터의 정의와 실태 조사, 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역사회 협력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 센터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 이후 연내 금리 인상으로 우리 시장도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이끌어갔습니다. 결국엔 반도체 투톱이 체급을 증명하면서 우리 시장 9,000포인트 돌파에도 성공했는데요. 반도체 강세가 계속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의 맞춤 전략과 향후 전망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후장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9,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10,000포인트를 향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가장 경계감 이씨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연준의 의장으로 앉아서 처음으로 FOMC 회의를 주재하게 된 케빈 워시의 발언,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라는 해석들이 더해지면서 간밤 미증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굳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한 건데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힘이 되어주는 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투톱 그리고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는요.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FOMC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신임 의장으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처음으로 FOMC가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6월 FOMC 기준금리는요. 3.5에서 3.75%로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했던 건 이번에 금리 동결이 아니라 다음번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였는데요. 인상 신호가 좀 강하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미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점도표의 변화에 주목을 했는데요. FOMC 결과 연내 1회 인하에서 6월 달에는 연내 1회 인상으로 분위기가 변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연준 위원 18명 중에 무려 9명이 연내 1회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성명서에서도 변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완화를 편향하고 선제를 안내하는 문구들이 삭제가 된 건데 결국에는 이제는 금리 자체에 대한 긴축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내걸겠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면서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케빈 워시의 여러 가지의 발언들 중에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물가 안정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연준의 긴축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개장 전에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시장은 강하게 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하이닉스가 오늘 260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760조, 하이닉스는 492조가량으로 267조가량의 시가총액 격차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는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 격차가 229조까지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격차의 축소폭이 38조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대비 거의 한 90% 꾸준으로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역시나 하이닉스를 더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요. 삼성전자는 소폭의 매도가 나오는 반면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무려 3조 3천억 원가량의 순매수 기조가 나오면서 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게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SK그룹의 시가총액은 2,0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 대부분을 하이닉스가 주도한
풍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HBM4E에 대한 12단의 샘플 공급을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 역시나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4E에 대한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샘플 시점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세계 최초로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이닉스는 오늘 주요 고객사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속도를 보게 된다면 속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좀 구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성능 개선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속도를 20% 이상 좀 향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에너지의 효율을 20% 이상 개선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패키징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설계와 공정의 최적화가 나오고 있고 지금 HBM4E부터는 삼성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공정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R-NUF로 방열 성능을 강화했다라고 이번에 HBM12단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술력은 이제 기판 같은 경우에 적층으로 이제 반도체를 좀 쌓아야 되는데 반도체를 쌓을 때 그 중간의 부분을 몰딩으로 메꿔서 발열을 좀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저항에 있어서 HBM4와 비교했을 때 1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HBM의 지속적인 선두주자로서 양산 경험을 보다 더 풍부하게 갖고 있고 고객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과연 SK하이닉스가 이번에 HBM4E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ADR를 통해서 미국에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달 말 이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모 규모는 300억 달러 선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나 최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DR 상장을 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을까요? 가장 크게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글로벌 자금이 보다 더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TF 자금이 좀 편안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미국의 반도체와 AI ETF에 편입이 되면서 편입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좀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인데요. 속스와 같이 대형 ETF를 추종하는 자금의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는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의 주가를 원래의 기업의 가치로 마이크론과 비슷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R은요 6.9배입니다. 지금 260만 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11배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시장에서는 저렴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접근성이 더 손쉽게 된다면 마이크론과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ADR이 상장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지금 굵직굵직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리스크 요인도 조금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매크로의 영향력,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헤지펀드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지금도 굵직굵직한 미국의 ETF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지금 SK하이닉스의 편입 비중 D램 쪽 같은 경우에는 18%, 두 자릿대 편입되고 있는 그러한 ETF도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ADR로 상장되게 되면 이러한 ETF가 훨씬 더 빠르게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은 훨씬 더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관심을 갖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요. 지주사인 SK스퀘어 역시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잉여 흐름 전망치를 보게 되면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많아지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배당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는데 SK스퀘어가 갖고 있는 하이닉스의 지분이 크다 보니까요. 배당을 스퀘어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SK스퀘어 역시나 이 배당금을 갖고 주주들에게 또다시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당 수입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2023년부터 25년까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스퀘어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좋아질수록 스퀘어 역시나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SK스퀘어의 지분 가치 재평가가 좀 돼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추이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24%고요. 공시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21%로 지금 조금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스퀘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SK스퀘어는요, 지금 할인율의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지분 가치 대비 현저하게 많이 좀 할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할인율의 축소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에서는 만약에 목표 할인율을 30%로 우리가 잡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185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스퀘어의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기대감 속에 SK스퀘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 시장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AI 반도체 생태계 주도주를 끊임없이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SK그룹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AI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폭등이 결국 아이폰 가격을 직격했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부품값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공식 선언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용 메모리를 싹쓸이하면서 관련 부품 가격이 1년 만에 무려 4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 업체는 차세대 아이폰 18 프로 모델의 가격이 기존보다 약 $270 인상된 $1299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맥미니와 아이패드 등 다른 제품군의 기습 인상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그동안 막강한 자금력으로 부품 시장을 지배하던 애플마저 이제는 AI 기업들에 밀려 공급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팀 쿡은 이번 반도체 가격 폭등을 40년 업계 커리어 중 처음 겪는 100년 만의 홍수라고 표현했다. 애플은 막대한 자산을 투입해 공급망 확보에 나설 계획이지만 AI 기업들의 선제적 장기 계약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돈이 되는 섹터와 테마 그리고 종목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주목해봐야 될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테마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인 테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훈 파트너가 들고 온 첫 번째 섹터인 테마는요. 그림으로 보더라도 바로 아시겠죠. 원전 관련된 섹터를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슈도 있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국외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한 시점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원전주들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원전주 같은 경우는 뭐 올 상반기만 해도 작년도 그렇지만 조방원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섹터가 시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AI 투자에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 자금들이 막 몰리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소화된 느낌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게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미국 내에서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해외에서의 이 원전 기업들의 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국내에서 요번에 신한울 3호기, 4호기 원전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신규로 대형 원전 2기를 새로 짓고 이번에 SMR을 국내 최초로 1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선정 작업이 끝났고 이게 부지를 선정한다는 건 실제로 이 건설 작업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신한울 3호기, 4호기 합쳐서 거의 약 10년에서 1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도 우리가 수주를 했는데요. 그것도까지 포함하면 거의 20년치 일감을 우리 원전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도 추가적인 수주가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원전 기업들은 앞으로 꽤 큰 수익을 이쪽 분야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지금 반도체에 쏠려 있을 때 소외되면서 그나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잘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국내에서만 무려 15년치의 일감을 현재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원전 관련된 모멘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뭐 AI 시장 확대 반도체 주목받는데 결국에는 원전까지도 함께 엮어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우진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우진은 우리가 이제 산업용 계측기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 원전 안에 여러 가지 그 검사하고 이제 어떤 수치를 확인하고 이제 방사능이 누출되는지 아니면 방사능이 좀 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측하는 그 계측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원전 내에서 사용되는 이런 계측기들은 이 방사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건설할 때 처음 들어간 업체가 마지막 그 원전을 폐로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년 2년 내지 3년 주기로 계속 개비를 해줘야 됩니다. 대체적이기 때문에 한 번 이 납품이 되면 꾸준히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우진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 그 한국 원전과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에 이 우진의 산업용 계측기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약 20여 개의 원전에서 계속 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유지보수에 대한 이 수익이 발생하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많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는데요. 그 반도체도 일정 온도 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 계측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 온도 계측기를 바로 또 우진에서 만들어서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에 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신규로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온도 계측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면에서 수익이 좀 괜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진의 자회사인 우진엔텍이라는 회사는 이 폐로한 노후한 원전들을 해체하는데 거기서도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어서 이 원전을 만드는 데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 그리고 나중에는 폐로해서 이 해체하는 데까지 모두 수익을 얻고 있어서 이 우진이라는 종목을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태웅입니다. 태웅은 쉽게 말해서 자유단조를 하는 업체인데요. 단조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 회사의 매출액의 한 50% 정도는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큰 타워, 그 타워에 들어가는 그걸 단조로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원전에 대한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쪽을 계속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태웅의 대표가 이제 이세경으로 넘어가셨는데, 그분은 이 원전 쪽을 향후 태웅의 먹거리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자유단지뿐만 아니라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에서도 파트너 회사들을 찾아내서 여기서 또 SMR의 주요한 파트너로 자기들이 이제 사업 마켓 플레이로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 태웅은 이 원전 쪽에서 이 풍력 쪽만큼 많은 매출액을 달성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매출액을 가져오면서 이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태웅을 좀 보셔야 되고, 태웅이 지금 하고 있는 해상 풍력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원전까지도 시장이 커져버리면 태웅은 지금보다 실적면에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측기 관련 기업인 우진과 단조부품 기업인 태웅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전 쪽에서는 주기기를 납품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에도 작년에도 이제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보셨겠지만 5만 원 할 때도 싸다고 그랬고 10만 원 할 때도 싸다고 했고 조금 10만 원 들어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싼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주력은 이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입니다. 주기이기 때문에 원전을 많이 건설하면 건설할수록 수익이 나죠. 지금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한울 3호기, 4호기의 주기기 납품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형 원전 2기와 또 SMR 하나를 또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기기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해서 납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려보시면 체코에 들어가는 한국형 원전, 두쿠바니에 들어가는 원전 2기에도 주기기 계약자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일감을 10년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작년부터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가스터빈 발전기를 또 여기다 납품을 하는데, 미국은 가스터빈 발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발전소가 많은데 그 교체 수요도 상당하죠. 그 교체 수요가 있는 시장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출했습니다. 그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실적이 발생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실적 면에서 점프업을 하고 실적이 올라가면 그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밀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오늘 10만 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만 원 미만에 잡으시면 이게 아마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요 근래 그런 가격대에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10만 원 미만에서 분할해서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7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9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 탑픽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납품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돈이 되는 섹터로 원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인 테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섹터인 테마로 선정해 주신 것은 K-드라마, K-무비 이쪽을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반도체에 집중된 시장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좋은 실적을 내놓고 여전히 뜨거운 K-콘텐츠나 무비 쪽은 좀 소외받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K-콘텐츠 관련돼서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K-콘텐츠는 정부에서 이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다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워밍업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콘텐츠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자금 투자가 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업은행에서도 K컬처 관련된 펀드를 만들고 그 1,000억짜리 규모입니다. 그것도 만들고 하면서 K컬처에 대한 이런 그 K-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만들어지고 하반기부터 이런 쪽에 자금을 쏴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K-컨텐츠가 말 그대로 수출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149억 달러 수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서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K 콘텐츠 수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K-팝과 K-웹툰입니다. 그러면서 K-드라마나 K-무비도 같게 뒤를 이으면서 그러니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넷플릭스 때문에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애증의 양쪽 면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의 우수성이나 경쟁력을 확인시켜주는 건 넷플릭스였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가 우리 한국 그 콘텐츠 업체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참교육, 요번에 뭐 대박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참교육이 지금 2주째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은 넷플릭스가 가져갑니다. 딱 여기 제작사로 참여한 기업들은 막 말 그대로 제작비만 딱 처음에 받은 것만 자기 수익이 되는 것이고 세계에 런칭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걷어들인 돈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익 구조에 대한 개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이 K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 주가가 아직 좀 지지부진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K 영화, 드라마 관련된 기업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상반기 때 극장가에서 가장 큰 화제는 왕과 산 남자, 그게 이제 1,600만 명이 들었습니다. 그 간만에 진짜 작년에는 1,000만 영화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한국 영화 중에 1,000만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매출액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극장 수익, 극장 입장료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매출 자체가 굉장히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왕가 사는 남자가 이렇게 큰 기록을 냈는데 이 왕가 사는 남자를 배급한 영화사가 바로 쇼박스입니다. 근데 이 쇼박스가 1월 달부터 해서 이게 공개한 지금까지 6월 달까지 공개한 영화가 3작품인데요. 3작품 다 뭐 말 그대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왕가 사는 남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 살목지라는 좀 여름도 아닌데 좀 공포 영화가 오픈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제작비가 2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저예산 영화인데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이 넘게 들어오면서 이게 말 그대로 한 10배 이상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줬고요. 요번에 지금 군체라고 이번 개봉한 이 영화가 500만을 며칠 전에 돌파했고요. 앞으로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600만을 돌파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오죠. 그만큼 쇼박스가 이 배급한 영화들이 굉장히 좋은 흥행 실적을 냈고 실적도 작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뒷걸음질 치고 있죠. 그만큼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도박과 같아서 요번에 잘 됐다고 해서 내년에 똑같은 그런 실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폭망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손이 안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가격은 충분히 싼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 쇼박스도 주주 환원을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쇼박스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 있고 정우성 배우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 여러 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라고 옛날에 레몽레인이라는 제작사를 인수했었는데요. 그 인수한 회사를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300%를 받았죠. 지금 현재 주가에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 배우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서 매니지먼트하는 그 배우들을 자신들이 투자하는 또 자신들이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키면서 거기서 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티스트 컴퍼니의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하반기에 올해 드라마 중에 굿 파트너 2, 이거는 굿 파트너 1이 성공했기 때문에 시즌제로 나가는 것이고요. 닥터 차정수이라고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여기도 시즌 2가 나옵니다. 이것도 모두 이 아티스트 컴퍼니 쪽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대하는 수익이 있죠. 그런 면에서 아티스트 컴퍼니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면에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주가는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하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 관련된 기업으로 쇼박스와 아티스트 컴퍼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좀 저점에 위치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 말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탑픽을 좀 선정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컨텐츠 쪽에서는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이 공매도 1, 2위에 이름 올린 만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괜히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은 1분기 때 흑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뭐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중요합니다.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아져야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3년 동안 계속 25작품을 하겠다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 분명히 25작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월 28일 날 전쟁이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삐끗한 건 있지만 이 부분이 끝났고 이제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드라마 제작 편수를 25작품 IRR 때 밝혔던 그 숫자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때린 쪽은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25,000원 이하는 신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매수가는 24,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이건 거의 그 무염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전과 K-드라마 이렇게 두 가지의 돈이 되는 섹터와 테마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9,000포인트 넘어서 10,000포인트 향해 달려가는데 이 두 섹터도 함께 주목받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악관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과의 14개항 종전 합의 양해각서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합의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은 즉각 중단됐다. 이란은 핵심 카드였던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무상 개방하기로 했다. 우라늄 농축도 중단하고 IAEA 감독하에 전량 희석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핵무기 개발 포기를 전 세계에 공식 선언한 셈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즉시 해제했다. 동결 자금을 전면 해제하고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재건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피로 얼룩졌던 중동의 패권 지도가 전면 수정됐다. 네,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간 1시 38분쯤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 9,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상승폭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9%가량 상승하면서 이제는 9,036포인트까지도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과의 디커플링 장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1,000포인트 선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3% 넘게 밀리면서 997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개인과 기관인데요. 외국인은 매도를 지금 팔자 행렬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오늘 1,400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4,600억 원가량의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시장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좀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반도체 그리고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움직임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후장 종목 레이더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조호진 대표님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들고 오셨던 종목들 한번 수익률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강한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지난해 9월에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네, 640%가 넘는 고점을 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뭐 HBM4E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3%가량의 상승. 오히려 종전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데 방산주들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바이오는 좀 아쉬운 움직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확인해봤고 HD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저희가 조선과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대미투자 특별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좀 꾸준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44%, 66%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수익률 좀 어떤 걸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예. 뭐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수익률도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시총에서도 좀 2등 기업이긴 하지만은 1등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이미 1등 기업이 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반도체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삼성전자보다 어떤 해는 2배, 어떤 해는 70% 정도 이상의 수익률 갖다가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도 사실 꾸준히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HBM 경쟁력이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1등으로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2등을 갖다가 마이크론과 이제 그 좌우를 겨루고 있습니다. 그 명확하지 않지만 그 하반기에 실제로 누가 먼저 HBM4를 통해서 매출이 찍히는지 아직도 이제 HBM4를 통해서 매출이 찍힌 것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매출을 누가 찍히는지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사이 2등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가려지지만 1등인 하이닉스보다는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더 제시해 드렸고 하지만 20, 30년간 오랫동안 주식 투자와 또 삼성전자가 가진 이 나라의 경쟁력 그 언론에 뭐 내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노출되는 이런 것 때문에 손쉽게 삼성전자를 해서 SK하이닉스로 갈아타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거나 SK하이닉스를 오늘도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체크 부분에서도 SK하이닉스 쪽 지금 6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하이닉스가 6%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과 확인해볼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종목 레이더로 뽑은 종목은요. 네, 역시나 SK하이닉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ADR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 반도체 톱티어로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고 있다라고 조금 슬로건을 뽑아주셨는데 오늘 하이닉스 사실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올해 들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엄청난 수익률을 갖다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기관 투자가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냐면은 수익률이 어떤 특정 섹터가 높아지면 특정 섹터를 갖다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산다든지 현금을 마련한다든지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그 펀드 매니저로서 수익률 갖다가 체크하고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수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익률 갖다가 높은 종목을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사거나 현금을 갖다 마련해야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보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많지. 나라가 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이유는 두 기업 모두 본질인 메모리 반도체 초과 수요가 해소됐기 때문이 아니고 종종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걸 근거로 제시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래 기관 투자가의 속성과 기관 투자가들이 올해도 영업을 하고 내년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책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거래일, 그러니까 어제 종가까지 포함해서 KLS 기준 5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에서 큰 변화가 감지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5거래일로 좁혀보면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3조 6천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당연히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오랫동안 많은 수익을 거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그룹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한편에서는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하반기가 더 좋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온 그룹도 있는데, 매수로 들어온 그룹이 매도를 한 그룹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본다면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5거래일 동안 1조 이상 매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1조 이상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금액이 3조 6천억 원을 잡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매수 금액이 한 4조가 훨씬 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왜 유달리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1등 기업인데, 시총 1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만 다른 대우를 해주면서 3조 6천억 원이나 매수를 해줬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5거래일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 하이닉스를 선택한 건데 뭐 ADR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 걸까요? 예. HBM 경쟁력이 SK하이닉스가 더 우월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5거래일 동안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른 맥락으로 팔거나 SK하이닉스 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메모리 반도체 꺾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는 오직 삼성전자에게 없는 요소가 무엇이냐, SK하이닉스에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 ADR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로이터도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6월 22일 날,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6월 20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화요일 날 장이 반영될 텐데 6월 22일 날 SK하이닉스의 ADR을 갖다가 SEC, 그걸 우리나라 지금 금감을 해당하는 SEC에서 상장 승인을 할 것이다라고 로이터 보도를 했습니다. 그 로이터 보도가 많이 퍼지면서 그럼 SK하이닉스가 진짜 ADR 상장하는구나. 이 이슈가 작년 11월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하면 좋지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게 차근차근 하면서 SK하이닉스도 점진적으로 해당 이슈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 주총에서 이 문제를 갖다 분명히 언급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안에는 분명히 ADR 상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6월 20일 날 SEC 상장을 하고 8월 달에는 상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22일은 SEC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승인을 하고 8월 달에 상장한다. 이 차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매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도 매도를 하지만 매수 세력이 더 크다. 그래서 5거래일 때 3조 6천억의 매수로 잡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ADR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ADR을 지금도 모르신 분들 혹은 ADR을 간과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ADR과 SK하이닉스를 갖다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ADR을 진행하게 됐을 때 어떠한 부분에 좀 강점이 있길래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예. 가장 기초적으로는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밥 먹다 얘기하다가 어떤 종목이 좋아? 그러면 휴대폰을 열어서 MTS를 보면서 이 종목이 있구나. 그때 바로 이 종목을 사기도 하고 혹은 이 종목을 다 킵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죠. 그런 프로세스를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SK하이닉스가 ADR이 상장이 된다면 그런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서 SK하이닉스라는 좋은 메모리 기업인데 새로 이제 등장을 했어. 야, 한국 기업인데 우리 살 수 없잖아. 라고 얘기 오고 하다 아니야. 지금 ADR을 통해서 상장됐기 때문에 바로 살 수 있어. 라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SK하이닉스를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SK하이닉스라는 본체는 여전하지만 제품은 여전하지만 제품을 살 수 있는 채널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좋은 제품이 있지만 이 좋은 제품이 유통 채널이 막히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를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가 있게 된 계기가 바로 ADR 상장이고,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면 미국 기관 투자자 중에는 어떤 종목을 갖다 편입하려고 할 때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상장사만 편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인데,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지만 엔비디아의 GPU에 반드시 짝이 되는 HBM 메모리에서는 압도적인 강자다. SK하이닉스 알고 있어요. 하지만 SK하이닉스에 편입하고 싶어도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걸림돌이 있었는데 ADR 상장을 말미암아서 걸림돌이 해소된다. 그러니까 미국 기관 투자자 중에 그런 규정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못 산 기관들은 이제는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채널이 열리면서 수급에서 우호적인 게 생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큰데 그게 무엇이면 현재 SK하이닉스 시총을 바라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를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가장 넘버원은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넘버 2가 TSMC고 TSMC는 ADR 통해 상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넘버 3가 어디냐면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넘버 3인데 현재 SK하이닉스랑 브로드컴이랑 그 시가총액을 보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얘기를 왜 드리냐면 SK하이닉스가 ADR로 상장하는 순간 사실은 또 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아지면서 브로드컴과 맞먹는 시총을 갖다 자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에 자동으로 유입됩니다.
자동 유입되면 사실은 앉아서 수급이 보탬이 되니까 그러면 성공적으로 SK하이닉스가 ADR에 상장하면은 그 여파로 달러 원화로 바꾸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상장하는 ADR 가격을 원화로 바꿨을 때 SK하이닉스보다 네. 낮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